첫째, 이번 주 내가 자주 먹는 기름진 음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둘째, 튀김이나 과자 대신 하루 한 번은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자, 셋째는 단 음료 대신 물을 먼저 한 잔 이렇게 마셔보세요. 넷째, 포장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분 성분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복연구소엔 회복디자이너 안나입니다. 그리고 힐링 리포트 채소과식의 반란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기름진 음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겹살, 튀김, 과자, 크림이 많은 빵, 버터가 들어간 음식, 이런 음식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지금 말하는데 너무 침 넘어가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예전에는 그런 음식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입 안에 들어갈 때 너무 맛있어요. 네. 그런데 입에서 맛있게 끝난다고 몸 안에서 조용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몸 안에서는 그 기름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름진 음식이 자주 들어오면 혈관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왜 나쁜 지방을 줄여야 하는지, 채소와 과일 속 영양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나쁜 지방이라는 말부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지방은 주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말합니다. 포화지방은 고기 기름, 네, 여러분 삼겹살 기름 같은 거 있죠? 그다음 버터, 크림치즈, 그다음에 가공식품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요, LDL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우리 부르는 거예요. 혈관 벽에 쌓이기 쉬운 콜레스테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일부 가공식품과 튀김류, 오래된 기름을 쓰는 음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방입니다. 자,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으로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 동맥경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동맥경화는요,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혈관은 피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좁아지면 피가 지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몸에 기름진 음식이 자주 들어오고 몸을 거의 안 움직이고 음식과 가공식품까지 들어오는 것이 반복되면은 혈관 안에서는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혈관 벽에 부담이 가고요. 혈액 속 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염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은 몸에 상처나 자극을 받았을 때 보내는 방어 신호예요. 탁 넘어졌어요. 무릎이 이렇게 까지면서 빨갛게 붓고 따가울 수 있어요. 그것도 염증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 신호가 몸 안에서 계속 오래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몸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몸 안에서 세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자극 많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산화되는 것은 녹쓰는 것과 같이 이해하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세포는 우리 몸을 이루는 아주 작은 단위, 기본 단위입니다. 피부도 세포로 되어 있고요. 혈관도 세포로 되어 있고 뇌도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지방이 자주 들어오고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염증 신호가 오래가면 혈관 안쪽 세포도 부담을 받습니다. 자, 혈관 안쪽에서는 내피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내피세포는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세포층입니다. 내피세포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충실히 잘 해야 피가 지나가는 길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피세포가 상하면 피가 지나갈수록 해야 하는 일들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전이 뭐냐면 피가 덩어리처럼 굳는 것입니다. 혈전이 생기면 피가 지나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이야기를 할 때 꼭 혈전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자, 혈압이라는 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혈압은 피가 혈관 벽을 미는 힘을 말합니다. 혈압. 네. 혈압이 높으면 혈관은 계속해서 압력을 받게
받게 됩니다. 혈관이 매일 힘든 압력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고무풍선을 계속 빵빵하게 불어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것도 압이죠. 한번 빵빵하게 불어놓고 바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빵빵하게 분 상태로 계속 오래 두면 고무가 어때요? 점점점 얇아지는 거 혹시 여러분 늙어보셨어요? 이게 불어놓고 한참 며칠 있다 보면 점점 얇아지고 탱탱함이 없고 물렁물렁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이미 팽팽한 힘을 견디고 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혈관이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피가 혈관벽을 계속 세게 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 그래서 혈압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혈관을 매일 얼마나 팽팽한 압력으로 받고 있는지를 보는 신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기름진 음식은 살만 단순히 찌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혈관벽, 염증, 산화 스트레스, 혈전, 혈압까지 계속 이렇게 같이 봐야 하는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인슐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돕는 호르몬입니다. 포도당은 밥, 빵, 면, 떡 이런 탄수화물이 몸 안으로 바뀌어서 만들어지는 당입니다. 자, 몸 안에 에너지를 쓰이는 재료예요, 이것들은. 자, 호르몬은 몸속 기관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쓰는 물질입니다. 인슐린도 그런 신호 물질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인슐린이 뭔지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인슐린이란 밥, 빵, 면처럼 탄수화물을 먹고 그 피 속에 당이 많아졌을 때 그 당을 몸속 세포 안으로 밀어주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쉽게 말하면 피 속에 당이 많아지면 인슐린이 와서 당아, 피 속에만 있지 말고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에너지를 쓰자 하고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세포가 그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나쁜 지방이 늘고요. 배 안쪽에 지방이 늘고요. 몸을 거의 안 움직이고 염증 신호가 오래되면 인슐린 저항성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혈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혈당, 당뇨 위험, 뱃살, 피로감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도록 이어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처리하는 몸의 일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렙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배부름의 신호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배부르면 여러분들이 렙틴이 나오는 겁니다. 렙틴 저항성은 그 배부름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먹었는데도 계속 먹고 싶고 배가 부른데도 손이 자꾸 가는 거예요. 렙틴의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자, 인슐린 감수성은 몸이 인슐린 신호를 얼마나 잘 듣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혈당 조절 신호를 잘 받아들이는지를 보는 말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기관이에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말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예전처럼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기름진 음식이 자주 들어오고 몸 안쪽 지방이 늘어나고 움직임이 적으면 밥을 먹고 올라간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피 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장내 미생물은 장 안에 살고 있는 작은 균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은 내가 먹은 음식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채소를 먹으면 채소를 만나고요. 과자를 먹으면 과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장도 내가 무엇을 자주 먹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과 콩, 통곡물로 먹은 것을 들여오느냐,
튀김이나 과자나 단 음료나 가공식품을 자주 들어오느냐? 장 입장에서는 매일 받는 입장이죠. 음식이 들어가는 그대로 받으니까. 식이섬유가 들어오면 장은 식이섬유를 만나는 겁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콩,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물성 성분입니다. 몸에서 다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장 운동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이 자주 들어오고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장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제 몸에 필요한 재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쁜 지방을 줄이는 것만큼 몸에 필요한 음식을 넣어주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바이타민 C입니다. 바이타민 C는 항산화 작용과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바이타민입니다. 자, 항산화 작용은 몸 안에서 세포를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관여하고 작용합니다. 콜라겐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피부와 혈관, 이것들이 결합 조직을 이루는 단백질이에요. 바이타민 C는 어디 있느냐? 감귤류에도 있고요. 딸기에도 있고요. 파프리카에 정말 많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식품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이타민 E입니다. 바이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자, 바이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데 아주 관여하는 바이타민입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작은 세포들이 감싸 있는 껍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타민 E는 해바라기씨, 아몬드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바이타민 A로 바뀔 수 있는 식물성 색소입니다. 색소는 음식에 색을 내는 성분입니다. 당근, 호박, 시금치, 고구마 같은 이런 주황색이나 초록색 식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항산화 효소가 일할 때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자, 효소는 몸 안에서 필요한 반응을 돕는 일꾼입니다. 항산화 효소는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식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식물성 성분입니다. 녹차, 포도, 블루베리, 양파, 사과 같은 이런 식품에 들어있고요. 여섯 번째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의 한 종류예요. 자, 사과, 양파, 포도, 블루베리에 들어있고요. 시금치에도 들어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카로티노이드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주황색, 노란색, 붉은색 이런 채소에 들어있습니다. 과일에도 많은 색소가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자, 토마토, 당근, 호박, 파프리카 같은 식품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몸에 필요한 지방 종류의 한 종류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메가3는 고등어, 그다음에 또 다른 이렇게 등푸른 생선에도 있지만 연어와 같은 생선에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들깨, 아마씨, 제가 다 먹는 거예요. 아침에 저 아마씨 꼭 먹거든요. 이런 데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려져 있으니까 꼭 챙겨 드시면 좋겠어요. 자, 아홉 번째는요, 불포화 지방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어디에 있느냐? 올리브유, 호두, 아보카도 같은 이런 식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아보카도를 먹습니다. 자, 여기서도 양을 봐야 합니다. 좋은 지방이라고 해서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살아있는 균을 말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이 먹이로 쓸 수 있는 식이섬유 같은 성분을 말합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같은 이 발효식품에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이 된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바나나, 보리, 귀리 같은 식품에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려운 영양소 이름도 결국 음식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바이타민 C는 감귤, 파프리카, 그다음에 베타카로틴은 당근, 호박, 식이섬유는 현미, 콩, 감자, 브로콜리, 배추, 폴리페놀은 녹차, 포도, 블루베리, 오메가3는 들깨, 고등어, 연어, 아마씨 이렇게 다 들어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어떤 기름? 나쁜 기름. 네, 몸에 필요한 음식을 우리는 많이 넣어주자는 겁니다. 이제는 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들어보셨죠? 알츠하이머는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점점 떨어뜨리는 치매의 대표적 질환입니다. 인지 기능은 기억하고 판단하고 길을 찾고 말하고 집중하는 뇌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지방과 혈관 건강은 뇌와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뇌도 피를 통해 산소를 받잖아요. 영양을 이어받잖아요. 다 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혈류는 뇌로 가는 그 피의 양과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피가 잘 돌아가야 뇌도 일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 공급량이 줄면 뇌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밀로이드 베타는요, 알츠하이머병에서 연구할 때 자주 나오는 단백질 찌꺼기를 말합니다. 그냥 단백질 찌꺼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물질이 뇌에 쌓이는 것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경세포는 뇌와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입니다.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기억, 판단, 집중, 이 움직임에서 영향을 바로 줍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음식이 하나가 바로 치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름진 식사가 자주 반복되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염증 신호가 계속 생기고 그러면 뇌로 가는 인슐린 저항성까지 겹치면 바로 뇌 건강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를 위해서 식탁을 봐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이 매일 반복되는지, 채소와 과일이 부족한 건 아닌지, 좋은 지방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건지, 이 몸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임이 있는지,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출혈성 뇌졸중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은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병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은요, 뇌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형태로 바로 그런 형태의 뇌졸중입니다. 혈소판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혈소판은 피가 멈추도록 돕는 혈액 성분입니다. 여기서 또 겁을 주려는 건 아니고요. 매일 먹는 지방의 종류를 보자는 겁니다, 저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지요? 아니면 튀김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면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충분히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당뇨병 위험 이야기입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이어지는 병입니다. 포도당은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당입니다. 인슐린은 바로 이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돕는 호르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을 말을 잘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려고 해도 세포가 잘 열어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이 자주 들어오고 배 안쪽에 지방이 늘고 움직이지 않고 운동을 안 하고 이런 혈당을 처리하는 몸이 일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위험은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기름진 음식만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가 있는 음식들을 늘려야 합니다. 이제 좋은 것을 먹는 것과 나쁜 것을 먹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식 재료는 몸이 쓸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재료를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쓰이는 영양소를 말합니다. 채소와 과일이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흡수가 돼요, 우리 몸속으로. 그리고 혈당 관리하는데 정말 도움을 줍니다. 복합 탄수화물은요, 섬유질과 함께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흰 설탕처럼 바로 단맛을 강하게 내는 것과 다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포만감은 배가 찼다고 느끼는 감각입니다. 이 바이타민, 미네랄, 몸의 대사 과정에 쓰이는 겁니다. 대사는 몸이 음식을 에너지와 재료로 바꾸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항산화 물질이 세포를 지키는 일에 관여합니다. 면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몸이 대응하는 힘입니다. 반대로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 안 좋다고 했죠? 이 많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 쓰이면 우리 몸은 정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과식과 함께 반복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몸속 노폐물 배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소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여기서 몸이 처리하고 내보내는 노폐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폐물은 몸이 쓰고 남은 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물질입니다. 자, 몸은 간, 심장, 장, 피부, 폐를 통해서 노폐물을 처리합니다. 간은 몸 안에 들어온 여러 물질들을 처리하는 장기예요. 심장은 피를 걸러 소변을 만드는 장기입니다. 장은 음식 찌꺼기와 일부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채소와 과일 같은 곡물 같은 이런 자연 식재료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아주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장 운동이 바로 장을 잘 움직여서 변을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과 바이타민과 미네랄의 간의 여러 대사 과정을 이렇게 돕는 그런 것들을 관여하고요. 폴리페놀 같은 식물성 성분은 항산화 작용과 관련이 됩니다. 수분도 필요합니다. 물은 소변, 땀, 장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말을 너무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몸이 원래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 식사를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만을 계속해서 넣어주면 해독 주스 하나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은 매일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내일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쁜 지방은 그냥 살만 찌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 염증, 인슐린, 뇌, 장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맥경화는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을 좁아지는 상태로 만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알츠하이머병, 연구에서 나오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로 만드는 작은 기관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결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먹는 지방의 종류만 보시면 됩니다. 튀김, 과자, 크림 많은 음식, 가공식품에 자주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신 채소, 과일, 통곡물, 좋은 지방이 들어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거 전혀 안 드신다고요? 꼭 드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숙제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주 내가 자주 먹는 기름진 음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둘째, 튀김이나 과자 대신 하루 한 번은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자, 셋째는 단 음료 대신 물을 먼저 한 잔 이렇게 마셔보세요. 넷째, 포장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분 성분표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뜯으시죠? 예,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거기 보면요, 성분표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은 안 좋은 걸 많이 몸속으로 넣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품을 사시더라도 보시고요. 영양제를 사셔도 보셔야 되고요. 어떤 음식을 사셔도 뒤에 보시면 그 식품 영양 성분표가 있습니다. 그거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하셔도 여러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1, 2, 3, 4 이 네 가지 꼭 다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래 보시면은요, 저와 함께 아침 채소 과일 식빵을 인증하는 챌린지 방이 있습니다. 또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 몸 건강, 마음 건강, 웰리스한 삶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와 챌린지 방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음번에 또 힘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기를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회복 디자이너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